제3주체 강의인데, 제3주체 강의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강의실에서 2시간 동안 강의를 진행했어요. 그죠? 이번 시간에는 사이버로 지난 시간에 했던 것을 보충하고, 부족한 것을 갖다가 더 강의하는 시간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유인물을 보면 18페이지부터 오늘 볼 거가 40페이지까지 그 노출 기준을 보고 있어요. 그렇죠? 지난 시간에 우리가 노출 기준에 대해서 설명을 했었는데, 노출 기준에 대해서 간단히 리뷰를 해보면, 우리가 환경 중의 요인, 그 요인의 양이 증가하게 되면 그 환경에 노출되어 있는 사람의 건강, 스펙트럼, 즉 건강이 양호한 상태에서 이상 상태, 그리고 질병에 이르기까지 또는 더 심하게 되면 사망에 이르기까지 변화한다고 했어요. 그죠? 그래서 유해 요인의 양이 적절하면, 들어오고 나가는 양이 적절하면 건강은 양호한 상태를 유지하게 되지만, 유해 요인의 양이 증가하게 되면 건강은 이상 상태 또는 질병 또는 사망에 이르게 된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대사로서 충분히 조절할 수 있는 상태, 그 이전으로 유해 요인의 양을 줄여야 되고, 유해 요인의 양, 도즈라고 한다면, 도즈는 농도 함수나 또는 시간 함수, 그렇죠, 그죠? 또는 이것이 물리적인 요인이라고 한다면 강도나 시간, 얼마만의 농도에 얼마 동안 노출되었느냐, 그것이 우리가 도수를 결정하게 되고, 또 얼마만한 강도에 얼마 동안 있었느냐, 그것이 도수를 결정하기 때문에 이걸 낮추든지 이걸 제한하든지 또는 강도를 제한하든지 시간을 제한하든지, 그렇죠? 그런데 작업 시간을 갖다가 제한하기는, 작업 시간을 변형시키기는 사실 대단히 어렵습니다. 따라서 전 세계적으로 기준을 정할 때 양을 정해놓는 것이 아니라 환경 중의 농도나 물리적인 인자의 강도의 기준을 정해놓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시간은 표준 시간을 설정을 해놓겠죠. 표준 시간이라고 한다면 하루에 8시간, 일일 8시간, 그리고 주당 40시간, 일주에 40시간. 이것이 전 세계적으로 표준 작업 시간을 그렇게 설정을 해놓습니다. 그렇게 설정을 해놓고 농도나 인텐시티를 설정을 해놓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노출 기준, 작업장에 일하는 사람들이 얼마만큼 폭로가 되느냐, 노출되느냐, 그래서 exposure, 노출이죠. 환경 중에 노출되는 노출 한계, 기준, 그렇게 얘기합니다. 보통 노출 기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것이 직업적으로 우리가 보통 노출되니까 보통 occupational, 직업적인 occupational 앞에 붙여서 직업 노출 기준 OEL, 약자로는 보통 이렇게 표시합니다. 대표적으로 일반적으로 직업적인 노출 기준을 얘기하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 노출 기준에 대해서 두 가지의 측면을 살펴봤어요. 그죠? 하나는 시간 함수, 시간에 따라서 어떤 변이, 평균치를 볼 것이냐, 피크 값을 볼 것이냐 하는 세 가지를 얘기했었고, 또 하나는 이 노출 기준을 설정한 나라나 또는 기관에 따라서 각각 다르죠, 그죠? 그걸 갖다 우리가 지난번에 봤습니다. 여러분들 유인물 19페이지에 있는 것이 노출 기준을 설정한 대표적인 기준 설정한 네 군데를 봤어요, 그죠? 우리나라의 노동부, 그 다음에 미국 정부산업위생 전문가 협의회 ACGIH에서 설정한 TLV. 그 TLV는 R자를 붙어있는, 그러니까 레지스터드 마크가 붙어있는, 등록 상표가 붙어있는 고유한 상표라고 했었죠, 그죠? 그 다음에 미국 노동부의 산업안전보건청, OSHA, 거기에서 내놓은 Permissible Exposure Limit, 그래서 PEL. 또 하나는 미국 국립산업안전보건연구소, NIOSH에서 내놓은 REL. 이것이 우리가 대표적으로 참고할 수 있는 기준이라고 얘기했고, 이러한 기준은 나라마다 좀 설정을 달리 해놨거나 또 이름을 달리해서 설정을 해놓고 있습니다. 근데 대표적으로 우리가 많이 인용되는 것이 미국의 그 세 가지 기준을 인용하고 있고, 우리나라에서도 그것을 주로 참고하고 있기 때문에 그 세 가지의 용어는 필히 알아두는 것이 좋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20페이지에 보면 우리가 다시 시간에 따라서 세 가지로 나눠놨었죠. 기본적으로 시간에 따라서 나눈 내용을 살펴보면, 우리가 아침에 출근을 해서, 일하는 사람이 아침에 출근해서 9시부터 작업을 시작했다. 그럼 오후에 6시까지, 중간에 점심시간 빼고 오후에 6시까지 작업을 했다 그러면 환경 중에 어떤 요인의 농도, 강도, 이것은 막 변하겠죠, 그죠? 이렇게 변하게 되는데, 이걸 기준을 설정할 때 이거의 평균치를 볼 것이냐,
평균 농도를 볼 것이냐, 아니면 이렇게 피크 값을 볼 것이냐, 뭐 이런 거에 따라서 나온다고 했었죠. 그죠? 그래서 평균 값으로 환산한 것, 그래서 TWA, 시간 가중 평균치라고 얘기했었죠. 그죠? 첫 번째는 시간 가중 평균치. 이것이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단시간 동안, 짧은 시간 동안 노출 기준, 단시간 노출 기준, Short Term Exposure Limit, 단시간 노출 기준을 얘기했었고, 세 번째는 최고 노출 기준, Ceiling. C라는 것은 Ceiling, 천정이란 뜻이죠. 그죠? 천정. 천정이라고 얘기하면, 우리가 비닐하우스 같은 것이 있을 때, 식물이 자라면 더 이상 못 올라가지고, 그죠? 올라가면 안 되는 그런 기준, 천정치 또는 상한치. 우리나라에서는 보통 이제 최고 노출 농도라고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 세 가지가 기본적으로 나눠져 있고, 여러분들한테 예를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가 22페이지에 나와 있는 우리나라 노동부의 고시 기준, 그걸 살펴봤었죠? 24페이지에 나와 있는 별표 1이 화학물질에 대한 노출 기준으로 나와 있는데, 그걸 지난번에 우리가 살펴볼 때 TWA, 2번 같은 경우 가솔린인데, 개솔린의 TWA는 300ppm으로 설정이 되어 있었고, 스테리 500ppm으로 설정이 되어 있었다는 거 봤었죠, 그죠? 그리고 가성소다의 경우는 C 2mg/cubic 이렇게 설정이 되어 있었는데, 그건 최고 노출 기준만 설정되어 있다. 여기까지가 우리가 지난번에 봤던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 조금 더 자세히 25페이지에 있는 ACGIH의 TLV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왜 이것을 살펴보냐 하면, 지난번에 얘기했던 대로 전 세계적으로 직업적 노출 기준의 가장 대표적인 기준이라고 얘기한다면 바로 ACGIH에서 설정한 TLV 값입니다. 이것을 기준으로 해서 많은 나라에서 참고하고 있고, 또 전 세계적으로 직업적인 노출로 인해서 건강장애를 예방하는데 가장 적절한 기준으로 받아들여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내용을 우리가 26페이지, 27페이지 여러분들한테 제공을 했었어요. 그죠? 그래서 26페이지 처음에 이 TLV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이다 하는 것이 첫 번째 줄, 두 번째 줄, 세 번째 줄까지 나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 줄은 여러분들이 꼭 영어로 되어 있지만 확인을 해서 이해하라고 했었고, 설명하지 않은 27페이지를 잠깐 보겠습니다. 27페이지에 보면 27페이지 밑에 우리가 한글로 써 있는 거 보죠. TLV의 설정 근거 있죠. 그죠? 이걸 어떻게 만들었냐? 이런 기준을 딱 설정해 놨는데 이걸 넘으면 안 된다. TWA 또는 스텔 이렇게 만들어 놓은 기준을 어떻게 설정했느냐? 설정 근거입니다. 설정 근거는 보통 우리가 네 가지인데 여기서 요약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 내용이 설명되어 있는 27페이지 맨 위에 보면 나와 있어요. 자, 이 물질을 어디까지 허용을 할 것이냐, 어디까지 막아야 될 것이냐 하는 걸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하나는 우리가 모르고 썼을 때, 모르고 썼거나 또는 그동안 우리가 산업혁명이 일어나면서 화학물질이 계속 개발돼서 공장에 썼었죠. 그죠? 그러면서 문제가 발생해서, 즉 건강장애가 이미 나타났어요. 건강장애가 나타난 경험들이 많습니다. 이로 인해서 사람들이 직업병에 걸리거나 질병에 걸리거나 또는 건강장애가 있거나 이러한 것들이 보고되고 알려짐에 따라서 이건 뭔가 문제가 뭐냐, 문제 원인이 뭐냐 조사를 해보니까 어떤 물질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조사하는 걸 우리가 역학조사라고 합니다. 한자로 역학을 이렇게 쓰는데, 역학. 우리가 기계 시스템에서 주로 보는 역학은 이 힘력자를 쓰는 역학이죠. 그죠? 다이나믹스를 보죠. 그죠? 다이나믹스를 보는데 여기에서 역학이라는 것은 이 역자가 연병할 역자인데, 연병할 역자인데 이 앞에 한자만 붙이면 이해가 잘 될 겁니다. 이게 전염병할 역자. 그런 뜻입니다. 전염병할 역자라는 것은 우리가 시대적으로 볼 때, 시기적으로 보면 질병이 감기 같은 거 조금씩 있죠, 그죠? 조금씩 있다가 전염병이 퍼지게 되면 그 병의 병에 이완된 환자 수가 급격히 늘어나게 되죠, 그죠? 피크 값으로 보이게 되죠. 그러더니 사라지게 되는데 이렇게 어떤 특정한 요인이 팍 올라오는 것, 이런 걸 우리가 보통 전염병 또는 역병 이렇게 얘기하는데 영어로 얘기하면 이거 피크가 올라와 있는 거 에피입니다. 에피고 뭐가 올라오냐? 인구. 그렇게 올라온 인구. 데모 그러면 인구를 얘기하죠. 그죠? 그래서 에피데미올로지. 올로지는 학문이죠. 그죠? 그래서 에피데미올로지 그러면 이렇게 건강 측면에서 특정한 질병이나 특정한 건강장애가 특정한 집단 또는 특정한 시기에 올라오는 것을 원인을 밝혀내고 그걸 어떻게 치료하고 어떻게 관리할까 하는 것을 연구하는 학문이 바로 역학입니다. 그래서 이런 역학조사 결과, 그것이 바로 첫
첫 번째 근거가 됩니다. 그것을 여기 지금 여러분들 나눠준 예임을 맨 위에 보면 TLVs are based on available information from industrial experience 이렇게 돼 있죠, 그죠? 산업장의 경험. 특히 선진국이 우리나라보다 더 공업화가 먼저 됐기 때문에 산업화가 먼저 되었기 때문에 이러한 경험들은 선진국이 많이 쌓여 있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근거로 보면 이쪽에 써놓을까요? 첫 번째 근거에 보면 역학조사 연구 결과. 이게 산업장 경험이겠죠, 그죠? 산업장의 경험, 자료 이런 거겠죠, 그죠? 또 하나는 이것만 가지고 사후에만 대처하면 안 되니까 어떤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를 보기 위해서 실험을 합니다. 독성 실험을 하게 되죠, 그죠? 어떠한 위험이 있는지, 어떠한 독성 작용이 있는지 독성 시험을 하게 됩니다. 독성 실험 또는 독성 시험을 하게 되는데 보통의 경우 사람을 대상으로 실험하는 것은 윤리적으로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동물 실험을 하게 됩니다. 동물 실험은 뭐 아주 미세한 미생물부터 시작해서 가장 그 인간과 근접한 정도면 원숭이나 이런 걸 대상으로 동물 실험을 하게 됩니다. 동물 실험을 해서 특정한 유해한 작용, 건강장애가 있는지 없는지를 밝혀내서 그로부터 안전 계수, 세이프티 팩터를 곱한 다음에 인간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이 정도가 안전하겠다. 뭐 이런 데서 발암 물질이 전혀 없었다. 그러면 발암성은 없다. 뭐 이렇게 판단하는 것들. 그래서 두 번째는 바로 동물 실험 결과를 이용을 합니다. 동물 실험 연구 결과. 그런데 동물 실험 연구 결과뿐만 아니라 때로는 인체 실험을 할 수도 있죠. 할 수 있습니다. 허용된 경우에. 어떤 경우냐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소주를 한 잔 마셨을 때 혈중 알코올 농도가 얼마가 될 것이냐. 이거 실험할 수 있죠, 그죠? 소주 한 잔 마신 다음에 시간별로 체열을 해서 알코올을 분석할 수 있죠. 이것은 윤리적으로 크다는 문제가 되지 않고 그 사람한테 큰다는 장애가 있지 않기 때문에 허용할 수 있죠. 물론 이것은 대부분의 나라에서 대부분의 선진국 같은 경우에는 인체 실험을 할 경우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누구를 대상으로 어떤 물질로서 어떻게 해야 되고 어떻게 한다는 것을 허가를 받아서 그렇게 용인된 경우에만 실험을 할 수가 있겠죠. 세 번째의 경우는 화학적 유사성을 가지고 추정합니다. 화학적 유사성. 이것은 구조나 화학적 특성이 이것이 비슷하면 비슷한 독성을 일으킬 것이다. 그죠? 비슷한 기준을 설정하면 될 것이다. 해서 이 세 가지 정도가 대표적인 것이고, 마지막으로 네 번째라고 쓰는 것은 위의 위 세 가지를 어느 하나만 가지고 하는 건 아니고 위 세 가지의 조합, 세 가지를 다 고려한다는 뜻이죠, 그죠? 세 가지를 다 평가를 해서 그걸 가지고 결국은 허용 기준을 설정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하나만 더 보고 이번 요 세션을 마치기로 하죠. 27페이지에 보면 맨 마지막에 TLV 적용 대상의 예외 및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아주 간단한 이런 기준 같지만 굉장히 강력하게 이제 주의사항을 갖다 나타내고 있는데 27페이지 중간에 영어로 된 두꺼운 문장을 보면 그것이 바로 TLV 적용 대상의 예외 및 주의사항입니다. 그 주의사항 7가지는 나와 있는데 7가지가 나와 있어요. 한번 간단히 훑어보기로 하겠습니다. These values are intended for use in the practice of industrial hygiene as a guideline or recommendation in the control of potential workplace health hazard. 그러니까 이 기준들은 이 인더스트리 하이진이라고 하면 산업위생을 얘기합니다. 산업위생에서 가이드라인, 지침이나 recommendation, 권고의 기준으로 만들어졌다. 그런 걸로 만들어졌다. 그렇죠, 그죠? And for no other use. 다른 것으로 써서는 안 된다. 그런 뜻이죠, 그죠? 그러니까 산업장에서 산업위생환경, 공장환경의 기준으로만 개발된 것이다. 거기에 보면 EG, 예를 들어서 in the evaluation of control of community air pollution, nuisance, community air pollution은 공해예요, 그죠? 일반 환경을 얘기합니다, 그죠? 일반 환경에서 이 기준을 사용하지 마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러냐? 일반 환경에서는 공장 안에서는 공장 안에 그 위험을 알고 있는 사람, 8시간 동안만 노출되고, 그 다음에 건장한 사람들입니다. 건장한 성인들입니다. 그런데 일반 환경은
일단 24시간이죠, 그죠? 24시간이고 그러한 위험 요인이 미리 고지됐거나 알려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런 위험에 대비하고 있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일반 사람들은. 그런데다가 노약자나 어린아이들이 많죠, 그죠? 그런 사람들은 훨씬 더 감수성이 예민하기 때문에 그런 데서 사용해서는 안 된다. 대기오염 기준이나 이런 건 따로 있죠, 그죠? 그 다음에 in estimating the toxic potential continuous uninterrupted exposure. continuous는 연속된. 여기 8시간 동안 일하고 16시간은 쉬어서 회복한다고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continuous 그러면 계속이죠, 그죠? uninterrupted. 중간에 쉬지 않고. 그런 데는 사용해서는 안 된다. or other extended work period. 다른 잔업이 있는 경우. 8시간 동안 작업이 아니라 8시간 이후에 2-3시간 더 작업을 한다든가. 이런 경우 안 된다. as proof or disproof of existing disease or physical condition. 질병이 있냐 없냐, 직업병이냐 아니냐를 기준으로 할 때 이 기준을 넘었다 해서 직업병이고 이 기준을 안 넘었다 해서 직업병이 없다. 이렇게 보는 기준은 아니다 이거죠. 이거보다 낮아도 직업병이 걸릴 수 있고 이거보다 높아도 직업병이 나타나는 건 알 수도 있죠, 그죠? 그건 생물학적인 그런 감수성이 좀 다르기 때문에 그렇죠. 그 기준은 쓰지 마라. or adaptation or use by countries whose working conditions or culture differ from those in the United States. 미국과 다른 나라의 문화나 조건이 다른 나라에서 사용하지 마라. 그러니까 그냥 직접 사용하지 말라는 얘기죠. 사용하려면 반드시 그걸 고려해서 적용을 시켜야겠죠, 그죠? 그런 것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밑에 세 번째 줄에 보면 These limits are not fine line between safe or dangerous conditions. 이것은 아주 안전이냐 불안전이냐 위험이냐 이 두 가지 경계선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그렇죠, 그죠? 하나의 그냥 여기까지는 가지 말라 하는 지침이죠, 그죠? Nor are they a relative index of toxicity. 이것이 농도가 낮다고 해서 독성이 높냐? 그런 건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이것은 노출 기준입니다. 노출 기준이기 때문에 독성 그 자체를 실험하는 것이 아니고 증발될 가능성, 흡입될 가능성, 루트, 이것이 몸에 침투하는 기전, 어디를 통해서 들어오느냐, 이런 걸 다 고려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이 자체가 독성의 지표를 나타내는 것은 아니다. 그거고. 마지막으로 보면, they should not be used by anyone untrained in the discipline of industrial hygiene. 산업위생에서 트레인되지 않은 사람에 의해서 사용되는 것은 should not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절대로 안 된다. 우리가 shall not 그러면 하지 말아라. 가능하면 하지 말아라. 이렇게 되고 문장에서 should not shall not 그러면 절대로 안 된다 그런 뜻이고 should not 그러면 하지 마라. 아주 강력한 그런 권고입니다. 그죠? 그래서 부정적인 권고니까 사용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난번에 봤다시피 TWA, STEL, C처럼 간단한 얘기 같지만 그것이 함축하고 있는 의미는 대단히 크죠, 그죠? 대단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걸 모르고 잘못 사용할 경우에는 오히려 더 큰 위험을 부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7가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을 해두기 바라며 나머지는 다음 세션으로 넘어가서 하도록 하겠습니다.